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우리나라 넙치의 절반이 제주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해온 양식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넙치의 기생충을 없앤다며 발암물질로 규정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5년 동안이나 양식장 수조에 뿌려왔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적이 드문한 야적장. 천을 걷어내자 공업용 포르말린이 든 파란색 플라스틱 통이 가득합니다. 한쪽에는 빈통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넙치 양식업자들은 이곳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수산용 포르말린 빈통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들은 양식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숨겨놓은 뒤 몰래 사용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장님 인정하셨고 저희를 찢어내는 안 쓰죠. 제주도 내 넙치 양식장 7곳에서 지난 2011년부터 사용한 공업용 포르말린은 30만 리터. 전국 각지로 출하된 넙치는 2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접착제나 플라스틱의 합성 원료인 공업용 포르말린은 많이 복용하면 심장 쇠약은 물론 사망할 수도 있어 독성이 낮은 수산용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공업용 포르말린이 기생충 박멸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수산용 포르말린보다 공업용 포르말린이 구충 효과, 기생충을 잡는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부 양식장 업자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경찰은 양식장과 화학약품 업체 대표 등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양식장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이렇게 일부 몰지각한 양식업자들이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것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제주 지역 양식업계 전체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허술한 유독물질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지역 넙치 양식장은 361군데. 해마다 3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넙치의 40%가 폐사하면서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닷물 오염과 과밀 사육으로 바이러스와 기생충 질병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양식장들이 독성이 강한 공업용 포르말린이나 가축용 항생제를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출하 직전 넙치에 남아있는 약품만 검사할 뿐 인력이 부족하다며 단속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그 특정한 날짜에 그거를 투입을 하는데 단속에 손길이 미치는 거는 재수가 없는 케이스 아닌가요? 제가 볼 때. 허술한 법규도 문제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불과해 이번에도 불구속 입건에 그쳤습니다. 행정처분 규칙에도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육상 양식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미비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거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도 금지하고 과산화수소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 일부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포르말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기생충 예방 백신을 개발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의 4.3 축소 왜곡 논란과 관련해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제주도민과 유족회에 실망을 주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준식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4.3 유족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유족회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보완, 수정이 가능한 만큼 유족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영 교육부 차관도 4.3의 부족한 기술과 전체 맥락 차원에서 제주도민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며 잘못 기술된 부분은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혹시나 제주에 유입되지 않을까 양계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유통에 차질이 빚어졌고 장기화될 경우 관련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농가에서 출하된 닭을 가공하는 도개장. 출입금지 팻말이 내걸린 입구에는 방역 요원들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가금류 이동 중지 명령에 따라 출입 제한과 시설 소독 실태를 살피는 겁니다.
도계장은 이렇게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출입도 금지됐는데요. 이틀 동안 예정된 3만여 마리분의 도계 작업도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그 사전 물량을 준비를 못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지금 마트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학교 급식 납품에 지금 그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상도를 제외한 다른 지방 가금류 반입이 금지되면서 이미 일부 전국 체인형 치킨집의 닭고기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이번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로 삼계탕집 등 제주산 닭고기를 쓰는 식당도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내일 거는 우리가 사무실에 지금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제주에서 유통되는 닭고기 등 가금류는 하루 평균 26톤. 이 가운데 제주산은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비발생 지역인 경상도 지역에서 이제 만약에 그게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반입 금지가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된다면 앞으로 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방 병아리 반입도 한 달 가까이 금지돼 AI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산란계 수급과 달걀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중문 관광단지 부영 호텔의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중문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가 고도 완화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제시할 경우 새로운 건축 계획이 수립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한 건축 허가는 반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부영 측이 새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 심의 절차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 등록된 차량은 46만 4천 대, 한 집에 1.3대 꼴입니다. 여기에다 하루 평균 100대가 더 불어나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가 되는데 이 제주도는 주차 공간을 대폭 늘리고 공영 주차장도 전면 유료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복잡한 도심의 위치에 운전자들이 즐겨 찾는 신제주 공영 주차장. 3년 전 2층으로 만들어지면서 예전보다 갑절 이상 늘어난 차량 240여 대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일 때문에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보통 하루에 2시간 정도 세우는데 한 2,000원에서 2,500원 정도면은 그냥 편하게 세우고 가요. 잘못 세웠다가 딱지 큰 돈 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요? 이곳처럼 오는 2019년까지 20년 이상 도내 공영주차장 200여 곳 모두가 유료화로 전환됩니다. 공영주차장의 90%가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하루 종일 차를 세워 회전율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공영주차장 23곳은 복층화하고 300곳은 추가로 조성됩니다. 건물 부설 주차장도 활용해 주차 공간 2만 8천 면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인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도 도입돼 관리 인력을 줄이고 회전율도 높이게 됩니다.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장소에 공영 주차장에 주차 면수가 얼만큼 비어 있는지 이런 거를 스마트 앱을 통해서 제공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주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유료화와 주차장 공사에 따른 주민 반발도 예상돼 청사진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마트의 제주 소주 인수가 확정됐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6월 제주 소주와 인수 가계약을 한 뒤 6개월 동안 협의와 실사를 거쳐 인수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제주 소주 직원 40여 명을 신규 채용하고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촛불 집회에 참가하면 퇴학 조치한다.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학생과 학교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후에 관련 보도가 나가자 학교 측이 없던 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부산 지역의 고등학교들 학칙을 살펴보니 이것 말고도 황당한 조항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부산 MBC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촛불 집회에 참가하면 퇴학 처분할 수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이런 방침을 정하자 반발이 거셌습니다. 항상 맞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언제든지 또 수시로 벌점이 나올 수 있고 학칙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부산의 고등학교 10곳을 무작위로 골라 학칙을 살펴봤습니다. 남녀공학인 이 학교는 남녀 학생들이 함께 다니면 학칙 위반입니다. 심지어 이성 간에 생일 선물을 주고받아서도 안 됩니다. 모두 징계 대상입니다. 상위법 취지와 어긋나는 규정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에선 지도력이 있는 것으로 담임교사에게 확인된 학생만 학급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교실에서 외투를 입어도 학칙 위반인 학교도 있습니다. 머리핀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는 황당한 조항도 있는데 학생 인권과는 동떨어진 것들입니다. 부산교육청은 해마다 학칙 개정을 일선 학교에 권고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학칙 개정은 학교 공동체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학교 자체 내에서의 결정이죠. 학생들의 인권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수십 년 된 학칙들은 여전히 그대로고 부산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 인권조례 제정도 교권 침해와 탈선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하루 사이에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아침 출근길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6도가량 내려가 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종일 쌀쌀하겠고요. 현재 일부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해안 지역에는 올겨울 첫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산간 지역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4도까지 뚝 떨어진 모습이고요. 낮에도 아침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7도 내외로 종일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 아침 남부 지역은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보이고 있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6도에서 7도, 낮 기온은 7도에서 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산간에는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미리 월동장구를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섬적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해안 지역에 눈과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기온은 주말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어제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과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국회 개헌 특위에 시도지사 협의회 요구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개발공사로 인한 도민사회의 논란을 잠재우고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해 김영철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당분간 비상임 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철 사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비위 혐의가 적발되자 자신의 실책을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앞두고 제주도 의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합니다. 제주도 의회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 2009년 이후 7년 만에 4.3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4.3 특위는 11명으로 구성돼 1년 동안 활동하며
4.3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정부에 건의하고 4.3 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 등을 다루게 됩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한 뒤 내년 6월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와 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현재 삼도 오라동 선거구와 삼양 공계 아라동 선거구가 헌법재판소의 인구 기준을 초과해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